2023년 9월 모의고사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제목은 법률 행위의 무효, 민법 총칙이라는 지문이에요. 자, 모르는 어휘가 엄청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지문을 읽은 뒤에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하고 뒤에 모르는 어휘 정리하는 칸이 있어. 거기서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다 적어서 단어는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문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단어, 내용 체크하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독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 행위. 자, 얘네들이 법률 행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라고 한다. 또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 행위들이 효과가 발생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보면 그런데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 무효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이 무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기간이 경과해도 시간이 지나도 그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법률 행위 무효라는 내용이에요.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 자, 만약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누가 특별히 그게 무효예요 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이거 완전 무효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한 문단 한 문단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됩니다. 한편이라고 나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네요. 법률 행위의 취소는 이렇게 나와. 자, 아까 기역이었고 니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기호 표시가 있는 것은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법률 행위의 취소는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했어. 근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법률 행위 취소는 원래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있었어.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취소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의 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아까 위에서 봤던 법률 무효와 같아지지만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없어진대요. 그리고 여기 연두색 체크한 걸 보면 무효는 누가 특정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효로 되는 건데 취소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차이라는 거죠. 자,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 행위는 결국 다시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당연하겠죠.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미 무효가 됐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 즉 무효 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추후에 인정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하다. 아,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미 있었던 걸 무효로 만들었잖아.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대. 만약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거에 대한 예시. 징계 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징계 휴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그러면 징계 해고가 징계 휴직으로 전환돼. 그래서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해가 갑니까? 자, 징계 해고를 받았어. 이런 법률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효력 요건은, 근데 이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됐어. 근데 징계 해고는 무효지만 징계 휴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 그러면 징계 휴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판결은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는 전환에 대한 설명, 여기는 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추인이 뭐였어? 추후에 인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거야.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게 추인이에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과거로 돌아가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무효 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고 당사자가 기존의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면 추인을 인정한다. 이게 추인의 특징이에요.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당연하겠죠? 무효가 되면 효과도 생기지 않아.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청구권은 무언가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인된다. 권리가 없다.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는 빚이죠. 갚아야 할 그런 빚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가 되면 내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하다는 실행하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돈을 다시 줬어. 빚을 갚았어. 그러면
이것을 수령자, 받은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준 거는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돼.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사라지는 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한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선생님이랑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선생님 봐도 너무 어지럽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본문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읽어가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자, 1번.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법률 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찾아볼까요? 얘가 어디 있어? 자,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률 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 내용을 떠올려봐. 안 되겠죠. 법률 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이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어디니? 여기요.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라고 너무 나와 있네요. 사문단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 1문단에 나와 있고요.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켰더라도 사유가 있어서 효력을 잃기도 하죠.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3문단에 나와 있고요.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 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아까 나왔었죠?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5문단 5번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이구 문제를 너무 쉽게 내줬네. 그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두 번째 봅시다. 자, 기억은 무효, 니은은 취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무효행위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니은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3문단에 나와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법률 행위가 성립했던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 성립 나와 있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취소는 무효와 달리 법률 행위의 효력 유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 취소권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여기 기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특정인의 주장이 없이도 특정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니은 취소는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효력이 없어진다 라고 3문단에 나와 있네요. 이거 두 문제는 본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어서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볼까요? 자, 이렇게 보기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3점짜리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 지문과 보기를 잘 섞으면 문제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후 이 유언증서는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효가 됐어요.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갑이 자신의 유언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 증서를 남겼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보면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여기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B는 효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여기 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성립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맞고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뭐였습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추인한 시점부터 시작이야. 라는 내용이네요. 그 이유는 뭔가? 무효인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가 됐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할 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소급할 수 없다. 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